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버터를 넣어 먹습니다. 버터를 사용하면 음식의 풍부한 향과 섬세한 맛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버터를 요리에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버터를 악마의 음식이라고 하였고, 중세 시대에는 상류계층들만 먹었던 식재료였습니다. 버터는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아쉽게도 그 답을 명확히 적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근처의 사원과 이집트 벽화에서 소의 젖을 짜는 모습과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점을 볼 때 젖을 이용해 유제품을 만든 최초의 지역은 현재의 중동과 이집트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버터가 유라시아 평원에서부터 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축을 키우던 지역에는 버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터는 소와 양 등에서 얻어낸 젖의 지방을 응고시켜 만든 유제품을 말합니다. 버터의 어원은 라틴어 부티럼에서 유래되었는데 소의 치즈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옛 사람들은 버터라는 재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우연이었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목민들은 소에서 짠 우유를 가죽 주머니 같은 곳에 보관하여 이동하였고, 주머니 안에 있는 우유가 흔들리면서 지방이 분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 굳어 버터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완성된 버터를 먹어보니 맛있었고, 버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옛사람들은 버터를 만들 수 있는 교반기라는 도구를 개발했는데요. 교반기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동그란 통에 우유를 담아 구멍이 뚫린 막대기를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크림과 탈지유가 분리되는데, 이 크림이 굳으면 버터가 되는 것이죠. 현재 버터는 기계를 사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버터를 얻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작가 휴고 카우프만의 그림을 보면 교반기의 사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버터의 성분은 지방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열량이 매우 높은데요. 버터 작은 세 스푼이 밥 한 공기의 열량과 비슷하다고 하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피해야. 우리는 앞선 기록을 통해 유목세계로부터 농경세계로 버터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요리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니우스가 한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죠. 당시 역사적으로 로마와 북방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고,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목민들이 먹는 버터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버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이나 고기에 넣어 먹으면 음식의 풍미가 증가하죠. 14세기 중세 유럽 사람들도 버터의 부드러운 맛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예로부터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시기에 고기를 금하고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식사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사순절에 버터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카톨릭 교회는 여러 논의 끝에 사순절에 버터를 먹으면 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고기, 버터 등이 성욕을 부추긴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면벌부 때문이었죠. 이 종이는 교회가 신자에게 고해성사 이후에도 남아있는 벌을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면벌부를 판매하기 위해 구매할 때 내는 동전의 소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는 등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터 섭취를 금지한 이유도 면벌부를 팔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조치로 인해 버터를 주로 섭취하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카톨릭 교회인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면벌부를 사지 않고 버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었고, 몰래 먹다가 걸리면 벌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유럽의 지도자들은 사순절에도 버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교황청에 기부금을 납부하였고, 교황청은 버터를 먹을 수 있는 면벌부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1491년 프랑스의 샤를 5세도 브르타뉴 출신의 안공주와 결혼할 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에게서 면벌부를 얻어 선물로 주었다는 일화는 당시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 면벌부를 팔아 성당을 건설하였습니다. 노르망디에 있는 루앙 대성당의 오른쪽 타워는 이때 건설된 겁니다. 때문에 버터타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루앙 대성당은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성당, 모네가 그림을 그린 성당, 그리고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의 배경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러나 유명한 것과 별개로 성당이 지어진 배경을 두고 음식 역사학자인 코스로바는 영적 착취 시대의 기념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면벌부의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이었죠. 당시 면벌부 한 장의 가격으로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하니 서민들은 쉽게 사지 못할 가격이었죠. 그러나 서민들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돈을 모아 면벌부를 구입하고 또 돈을 모아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1517년 마틴 루터는 독일 안교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 나의 죄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독일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보내는 연설에서 작심하고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죠. 이를 기점으로 유럽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버터로 인해 나타났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버터를 먹기 위해 면벌부를 사야 되는 상황과 카톨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은 개혁의 불길을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역사가 장르이 플랑드랭은 흥미로운 관찰을 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버터를 주로 섭취하는 북유럽권은 개신교가 우세하고 올리브를 주로 섭취하는 남유럽권은 카톨릭교가 주를 이루고 있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카톨릭교회에서 이탈한 나라와 버터를 먹는 나라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며 음식으로 대표되는 문화의 차이가 종교의 차이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버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버터와 면벌부 그리고 종교개혁을 되짚어보며 오늘은 버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으로 식사하면 어떨까요? 쓸모있는 탐구생활은 쓸모있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